그래서 이 현장이 어떤 현장을 가상하고 만들어진 형태인 거죠? 일단 DRC 대회 자체가 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델로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네. 그래서 지금 DRC 대회에서 나왔던 세트장 중에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DRC 대회라는 게 다르파 챌린지, 즉 세계 재난 대응 로봇 대회에 참가했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제가 알기로 좋은 성적을 거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좋은 성적, 저희가 이제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었고요. 네. 또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저희 우리나라의 카이스트 휴보가 네. 우승을 해줘서 저희 한국의 로봇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세계 대회에서 이 로봇 관련 분야에서 우승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그렇죠. 한국의 로봇 기술이 사실은 예. 그동안 일본이나 미국, 유럽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다라는 평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그 이미지를 완전히 뒤엎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저희 또 똘망의 로봇이 저희만 사용한 게 아니라 유럽팀의 2개, 그리고 서울대팀, 그리고 또 저희의 모듈을 사용한 팀들이 또 많거든요. 네. 그래서 또 한국의 로봇 기술을 널리 알릴 수 있어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과정에 지금 문이 열렸거든요. 저게 예. 어떤 모습이죠? 지금 일단 닫혀있는 문을 네. 이거를 열고 저 문을 통과하는 모습입니다. 실제 DRC 대회에서는 저 문을 통과하면서부터 예. 그 통신이 끊긴다거나 이런 식의 제약사항이 있었는데요. 예. 이번엔 좀 원활한 데모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여러분들께 좀 빠르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로봇이 문을 직접 연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돌림새를 직접 조종해서 네. 문을 열게 된 모습입니다. 네. 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 안의 상황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상태인 것처럼 방사능이 많이 노출된 상황일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 뭐 화재가 난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한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로봇이 출동했을 때는 인간에게는 굉장히 안전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문을 직접 열고 걸어 들어오는 모습인데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렇게 균형을 잡고 걷는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인 거잖아요. 또. 예, 그렇죠. 정확히 어떤 기술력이다라고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얘기하기 복잡하긴 한데 네. 사실 저 걷는다는 게 무게중심의 이동이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멈추지 않고요. 예. 근데 그 무게중심의 이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패턴으로 시키느냐가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무리 그 패턴대로 걷는다고 하더라도 바닥이 좀 생각보다 평평하지 않다던가 그렇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센서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 센서로 어떻게 보정을 시키느냐 패턴을 그게 기술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센서라고 한다면 사람의 눈처럼 지형 지물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피해 간다거나 아니면 넘어간다거나 이러한 모습을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도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발목에 그러니까 힘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어요. 그 힘을 통해서 뭔가 충격이라든가 또 이런 거를 제어해줘야 그렇죠. 좀 사뿐사뿐 걷는 사람처럼 걷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이 사람도 이 발목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찌 보면 땅에서 그리고 머리까지 올라오는 그 인체를 봤을 때 발목의 힘이 제일 먼저 버티는 첫 번째 관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발목의 힘이 중요한데 로봇도 마찬가지로 이 발목에 충격이 왔을 때 어떻게 또 제어할 수 있는가도 이런 기술력을 로봇의 시험 모습을 통해서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만약에 이제 가스 누출이다. 라고도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 가스 누출이라는 상황을 가정을 해서 지금 그 가스 누출을 막기 위해서 지금 밸브를 잠그러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이 사람도 사실 이 가스 누출이 되면 이산화탄소 노출량이 많거나 혹은 뭐 독가스의 노출량이 많다 그러면 뭐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다 보니까 직접 안에 들어간다라는 건 정말 왜 구조대원이라든지 아니면 응급출동 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목숨을 걸고 가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후쿠시마에서 결국에 이제 사람이 개발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그분들 이제 다 병에 걸리시고 심지어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점점 이런 기술이 발전해서 로봇이 그걸 해결해 준다면 좀 더 이제 안전한 사람들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들 그렇죠. 수 사고 현장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고 현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모습이겠죠. 미래 모습은. 그렇죠. 네, 이제
네, 저 핸들을 레버를 돌려야 되는 거죠. 저걸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건가요, 지금은? 예, 지금 핸들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인식한 자기 주변 환경에서 네. 동그란 모양, 그러니까 도넛 모양을 찾아서 지금 밸브의 위치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 로봇의 형태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네. 지금 로봇의 헤드 부분,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뒤편 쪽에 저렇게 안테나처럼 무언가 나와 있는데 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아직은 로봇의 지능이 혼자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한쪽에 계신 오퍼레이터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 네, 저렇게 안테나가 나와 있고요. 지금 예. 밸브를 인식하고 예. 네, 잠그고 있습니다. 지금 로봇은 계속 한쪽 방향으로 360도 회전을 하네요. 네, 그렇죠. 네, 사람은 한 180도 정도밖에 회전을 못하기 때문에 네. 저기서 보시듯이 사실 뭐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이면 좋겠지만 네. 꼭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일 필요는 그럴 없잖아요. 필요는 없죠. 네. 예, 더욱더 효율적으로 적인,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예, 그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은 밸브를 잠그고 팔을 다시 오므렸어요. 저건 어떤 모습이죠? 저는 이제 팔을 벌리고 걷는 게 사실 네. 무게중심이 분산이 되면서 좀 아. 걸음에 제약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무게를 가운데로 모으고 이제 걷기 위한 준비,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걷기 위한 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게, 이 사람의 걸을 때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네. 중심이 앞뒤로 쏠리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센터 쪽으로, 중앙 쪽으로 모아주기 위해서 팔 동작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네.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상체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실 걸음걸이가 또 달라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이제 팔을 모아서 중앙 쪽으로 중심을 이동시키고 또 몸도 살짝 낮추는 모습을 보니까 중앙점도 하단으로 내리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좀 걷기 힘든 상황이거나 네. 아니면 사람도 좀 안정적으로 걷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좀 앉아서 앉은 걸음 자세로 가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지금 미국의 보스턴사인가요? 지금 현재 네. 로봇 부분에 굉장히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예. 그런 회사에서도 이렇게 재난 대응형 로봇이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맞습니다. 사람의 형태보다는 동물의 형태, 네 발의 형태들이 눈에 많이 띄던데 네. 지금 뭐 제가 생각할 때도 안정적인 건 그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직립보행식, 휴머노이드형 형태를 취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이제 어떤 설비나 주변 환경을 둘러보면 네. 사람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가족보행과 같은 경우에 사다리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의 형태에 가깝게 맞추는 게 이 주변 환경을 오히려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돼서 뭐 많은 DRC 팀들이 휴머노이드 형태를 갖추고 경기에 임했었죠. 그렇군요. 저도 그냥 로봇에 대한 기술이 굉장하다라고도 동영상을 보면서 생각했었는데 또 굳이 사족이 아닌 또 이족 보행을 선택하는 이유에는 생각해 보니까 모든 시설물들이 사람에 맞춰서 네. 가 있구나. 너무 당연한 건데 또 생각해 보게 되는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네. 어떤 장애에 부딪혀 있는 거죠? 지금 원래는 네. 원래 DRC가 지금은 이제 벽을 뚫을 자세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저 밸브가 저 벽 뒤에 숨겨져 있다거나 네. 건물이 무너지면서 했을 그렇죠. 때는 벽을 뚫어야만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밸브 테스트는 일단 먼저 보여드렸으니까 이제 벽을 뚫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드릴을 잡으러 손을 뻗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드릴을 잡고 있는 형태는 사람의 손과는 조금 다른데 집게 형태를 띠고 있잖아요. 네. 네, 집게 형태를 제가 알기로는 이제 손가락 관절을 넣는 기술들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집게 형태 혹은 뭐 다른 형태를 취하는 이유도 또 있나요? 물론 사람의 손이 되게 복잡해요. 네. 그래서 사람의 손과 같은 움직임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계 장치가 들어가는데 네. 그렇게 되면 사람만큼 힘을 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단순화시켜서 저런 집게 형태로 이제 좀 힘을 더 강하게 낼 수 네. 있도록 저희가 이제 설계를 했고요. 예, 사람에 비하면 악력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이 악력의 힘이 아무래도 많은 기계적인 장치가 들어가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네. 이야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또마이가 드릴을 잡으면서 네. 스위치를 눌러서 컸고요. 네. 지금 이 드릴의 스위치까지도 인식을 한 건가요?
네, 인식을 해서 이제 팔은 뻗었지만 네. 일부 사람의 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아, 아무래도 좀 그렇군요. 뭐 정확하지 않게 간다거나 예. 뭐 인식이라는 게 사실 오차 범위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약간의 조정 삼아서 한번 실패를 하고 네. 다시 이제 네, 사람도 그렇죠. 한쪽 눈을 감으면 이 네. 거리에 대한 오차가 생기잖아요.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드릴을 잡아서 전원을 켜고 벽을 뚫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이 벽 뒤에는 뭐 가스 밸브라든지 혹은 사람이라든지 어떠한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벽을 해체 작업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자, 이제 어떤 형태로 벽을 취하게 될지는 한번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로봇의 팔 쪽에 저 노란색과 검은색 띠가 있는데 저게 어떤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재난구조 로봇이다 보니까 제가 네. 디자인을 저렇게 한번 입혀봤습니다. 아, 저거는 뭐 국제법상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디자인적으로. 예. 이왕이면 119로 좀 새겨놓고 좀 더 긴급한 상황에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드릴은 작동시켰지만 벽을 해체하는 작업까지 시간이 걸리는 또 이유는 어떤 게 있죠? 일단 벽까지의 거리를 네. 계산해서 내가 현재 벽을 뚫기 좋은 위치에 있냐 네. 이런 것들도 봐야 하고요. 예. 그리고 네, 그것도 봐야 하고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어야 벽을 네. 더 효율적으로 뚫을 수 있는지 지금 계산을 통해서 네.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위치로 왔고 곧 이제 벽을 뚫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재난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아직도 좀 더 기술에 대한 발전이 있어야겠지만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요새 뭐 딥러닝이라 해서 네. 로봇에 이제 학습 효과를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이런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예요. 사람이 일일이 조정을 한다거나 네.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로봇이 주변 환경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이제 학습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경험을 로봇에게 심어준다.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이게 사람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일을 해도 경험 있는 사람이 더 네. 빨리 그렇죠. 완벽하게 하잖아요. 로봇도 마찬가지인 세상, 점점 인간에게 가까워지고 있는 세상에 네.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드릴을 박았고요. 드릴을 박았으면 이제 커팅을 하는 모습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커팅의 시작점을 볼 때는 둥근 원을 그리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자신의 팔이 들어가거나 이런 모습을 미리 계산한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사실 사각형이나 원을 쓰나 괜찮은데 아무래도 원형이 그러니까 좀 완벽한 도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힘의 분배라든가 이런 점에서 가깝기 때문에 원형으로 저희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원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찌그러진 부분이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찌그러지고 각진 부분이 있는데 이 기계의 장점은 또 이런 정확하다라는 장점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타원 원형의 벽을 뚫는 모습입니다. 또 한 번 일을 시작하니까 일 시작하기 전까지 이 벽 해체 작업을 하기 전까지는 이것저것 계산하느냐고 시간이 좀 걸렸지만 막상 본 작업에 들어가니까 뚫렸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본 작업에 들어가니까 또 상당히 빠른 이 작업 속도를 보여주네요. 네, 그렇죠. 계산을 해서 내가 네. 어떻게 움직일 건지 계획을 세우는 게 오래 걸리는 거고요. 예. 네, 그 부분은 뭐 앞으로 학습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의 성능이 더 발전한다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봇이 지금 넘어지는 이유는 왜일까요? 지금 약간 이 벽까지의 거리를 좀 잘못 측정을 해서 예. 좀 뒤로 걸은 다음에 나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대로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사람도 실수하는데 로봇이라고 실수 안 하겠습니까? 이런 실수한 과정을 자꾸 반복을 하면서 앞으로 기술력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완벽한 형태를 취하면서 실제 재난 현장까지 투입이 되는 거겠죠. 일단은 이제 저희가 벽 해체 작업까지 받고 이제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재난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제가 볼 때는 로봇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어떤 형태의 기술 발전을 취할 것인가, 즉 이제 뭐 하드웨어의 기술을 발전을 할 것인지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발전할 것인지도 굉장한 중요한 대목일 것 같은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아직은 저 가공을 한다거나 하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한 번 가공하고 나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또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하드웨어 쪽은 아무래도 많이 들게 되죠, 시간이. 네, 사실 지금 저 로보티즈 똘망팀에서 로봇 몸값을 따진다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글쎄요, 저희가 아직 뭐 실제로 뭐 가격을 측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예. 뭐 한 수억 원 정도로. 수억 원이요? 예. 야, 지금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몇 천만 원 안 되죠. 억 단위로 넘어가지는 않죠. 네, 저도 몇 천만 원.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벌고 열심히 아끼고 살죠. 그런데 저 로봇 한 기가 수억 원을 호가한다면 오늘 저 로봇은 저녁에 어디 있죠? 저희 회사 사무실이 있지. 사무실이 어디죠? 사무실 가산동에 있어요. 네, 제가 한번 좀 몰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몸값이 상당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은 하지만 예. 아, 로봇 한 대 만드는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구나라는 건 또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로봇의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당장은 로봇이 뭐 수억 원에 비싸지만 뭐 향후 10년 내에는 뭐 몇 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한 자동차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 가격도 버겁죠. 네, 차 한 대 불리는 것도 예, 대한민국에서는 어려운데 네. 그거보다 더 낮춰져서 네. 1인 1로봇 시대가 빨리 왔으면 네, 저도 그런 바람이 예, 있습니다. 집에서 설거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설거지하는 로봇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세탁기 네. 돌려주고요. 예. 네, 빨래도 좀 해주고 네, 이런 가정일을 해주는 로봇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재난 로봇도 좋지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이제 계단 앞에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말씀대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은 계단의 높이라든지 거리라든지 네. 또 내가 몇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지를 계산하는 과정인 거죠, 또. 네, 일단 계단을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에 또 좋은 위치에 서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그 계단 위치까지 가는 걸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간다라는 거는 사실 말이 쉽지만 네. 이 무게도 균형도 잘 잡아야 하고 사람도 왜 앞꿈치만 계단에 살짝 올려놓으면 뒤로 움찔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로봇은 스스로 움찔한다면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더욱더 처음에 이 초반 계산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사실 지금 이제 오퍼레이터가 명령을 내리기 전에 네. 한 번씩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뭐 걸리는지 아니면 내가 뒤로 넘어갈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보시는 분들은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아무래도 안전하게 하고자 그렇죠. 그런 저 과정들이 어쩔 수 로봇 한 대가 넘어져서 파손이 되면 네. 수억 원이 효과하는 로봇이 파손이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는 제가 야근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제 생각엔 연봉을 반납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네, 안타깝지만 현실인 상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계산을 하려면 네. 위치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사람은 두 눈으로 하지만 저 로봇은 센서로 한다 그랬는데 네. 로봇의 센서가 어느 위치에 부착이 되어 있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네. 가슴 쪽에 계속 돌아가고 있는 녀석이 있어요. 아, 예. 예. 그게 이제 돌아가면서 네. 주변 환경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저 로봇 얼굴에 있는 저 초록색 띠는 뭔가요? 디자인. 디자인입니까? 네. 저건 센서가 아니라 네. 로봇의 눈이다라는 그냥 뭐 디자인인 거군요. 아무래도 뭐 이런 테스트에 맞춰서 뭐 네. 하다 보면 디자인이 좀 투박해지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나름대로 그냥 좀 여러분께 좀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예. 저런 형태를 한번 그냥 해봤습니다. 근데 로봇의 디자인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IRC 로봇 콘테스트 진행을 한 10년째 계속 해오고 있는데 사실 정말 안타까운 건 자기 로봇을 굉장히 아끼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근데 어떤 커스텀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좀 더 네. 멋있게 또 내 아이를 좀 더 예쁘게 내 아이를 좀 더 귀엽게 꾸미는 듯한 느낌은 없더라고요. 뭐 아무래도 대회에 치중하다 보면 네. 그런 모양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잘 못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과정에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갔어요. 예. 무게가 좀 상당하죠? 저희 똘망 같은 경우에는 한 약 60kg 정도. 60kg요? 예. 제 생각보다는 얼마 안 나가네요. 저는 한 100kg 정도 나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경량화가 많이 됐네요. 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한 5, 6년 전 정도였으면 저 정도는 한 100kg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여러 소재라든가 예.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발전을 해서 저희도 경량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네, 저놈이 저보다 가벼워요. 부럽네요. 저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60kg의 무게를 이겨내면서 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네. 또다시 계단을 제가 보기일 때는 계단이 한 총 3, 4개 정도 네.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야, 만약에 63빌딩에 재난 상황이 발생한다면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안타깝겠지만 아직도. 그건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것은-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해야 되니까 사람 예. 같은 경우에 사실 학습을 통해서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시각적으로도 인식을 하지만 네. 근데 지금은 그런 학습 없이 알고리즘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더 그렇습니다. 학습을 하려면 사실 요 뒤에 서버 컴퓨터나 이런 게 또 많이 설치가 돼야 돼요. 그렇군요. 예, 아직은 컴퓨팅 능력이 학습을 그대로 적용시키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술력이 발전을 하려면 결국 투자가 잘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죠. 투자가 또 잘 이루어지려면 이 로봇 세계가 좀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아직은 조금 우리나라는 앞으로 미래는 분명 로봇 시대인데 아직은 좀 그런 투자와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해보게 됩니다.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서 월급도 좀 많이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일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계단을 한 계단 남겨두고 있습니다. 걸어서 올라가는 모습이 느리긴 하지만 정말 사람과 흡사해요. 예, 뭐 사람을 따지자면 무릎이 앞쪽으로 나가는 것. 네. 근데 저 로보티지의 로봇 같은 경우는 무릎 관절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뒤쪽으로 네. 빠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아무래도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데 뭐 네. 무릎이라든가 이런 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쪽에 저렇게- 있으면 되지 않으니까요. 네, 예. 저희가 저렇게 돌려놨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봇이 굳이 사람 같은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좀 더 효율적으로 가면 돼요. 제가 볼 땐 켄타라우스랑 좀 비슷해요. 예. 약간 무릎에 해당하는 관절 부분이 뒤쪽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약간 켄타라우스 앞부분을 보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듭니다. 네. 네, 그만큼 뭐 그래도 저러한 형태를 취해서 안정적일 수 있다면 당연히 저러한 형태를 취해야 하는 거니까요. 네, 마지막 계단을 해서 네. 향해서 첫 걸음을 떼고 올라갑니다. 네. 느려도 힘차게 올라갔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준비하신 시연의 전부인 거죠.